저는 해설 강의를 하는 것보다 총평을 하는 게 조금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감히 이거를 어떻게 풀었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12월, 1월, 2월 내가 정말 예비 고3으로서 열심히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산모가 안 나왔다. 너무 속상하다. 내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말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매일매일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일까? 새로운 좋은 방법이 있진 않을까?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없을까? 맨날 해도 피곤한데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내 삶은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삼수할 때 그랬었거든요. 오늘 이제 어저께 제자가 책을 선물했는데 그 책이 시집이었어요. 시집을 선물 받은 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시집을 받았는데 그 중에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나태주 시집인데요.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구절에서 이 부분을 사랑에 관련된 시지만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정을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제목,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자, 이게 그냥 보면 많이 그리운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그 자체로 있겠다는 거잖아요. 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그냥 내려놓고 과정,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걸 알아가고 있다는 성장에 의미를 부여하면 어떨까 싶어요. 선생님도 메가스터디에 쟁쟁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타수가 굉장히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이제 가끔씩 강의를 하다가 저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강의를 못하나? 정말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나? 그런 자격지심이 들 때 그래도 이제 힘듦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건 이 자체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온전히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면 공부의 성과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성장 중, 여러분도 성장 중. 자, 그럼 이제 산모 본격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총평은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쉬워졌다. 그래서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쉬워졌냐면 정답이 확실하게 이거 할까 저거 할까가 아니라 구분이 완벽하게 됐어요. 이건 답이야. 그리고 이 나머지는 오답이야. 왜 오답이냐면 언급되지 않았거든. 틀린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 이 정도예요. 근데 어디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지냐면 지문 자체의 그런 빽빽함과 그 다음에 밀도 구성이 주제, 요지, 제목, 함의 추론 파트에 몰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함의 추론 파트 21번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이제 철학 관련해서 그 다음 과학 관련해서 그걸 나무에 비유한 설명 방식 거기다가 이제 각종 용어들을 좀 집어넣어서 내가 모르게 이렇게 섞어놔 버리면 글을 읽다가 무엇을 기준을 잡아서 내가 접근해야 되는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일단 준비해야 되는 건 이번 산모에서 풀었을 때 터덕터덕 막히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분석력 이게 아니라 글 전체를 보는 시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글을 내가 봤을 때 전개도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전반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중반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서 이런 부분으로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고 있구나. 이게 일단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대입파악 파트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해설 강의 찍을 때도 이걸 신경 쓰면서 찍었는데 모르는 어휘나 단어가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보면 그 모르는 어휘 옆에 설명해주는 관계대명사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용어가 나와도 그 말을 똑같이 받아주는 동의어들 또는 유사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연결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스킬과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의 온전한 여러분의 체력을 다지면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 취지하고도 맞죠. 모의고사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법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인데 어법이 밑줄 어휘에 표시되어 있는 개념 자체가 처음 나온 개념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5줄, 우리 PPT 지문으로 5줄에 해당하는 거, 문장이 아주 길어질 때 주어 동사를 찾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평상시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많이 물어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평가원 매뉴얼에 보면 어법 문제는 글의 구조 자체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보실 때 우리나라 어순과 다르잖아요. 무엇이 주어고, 무엇이 동사고, 무엇이 목적어고, 무엇이 수식어고, 이거를 갖다가 꼼꼼하게 좀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틀렸다면 그게 왜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32번에 3점 문항이 나왔었는데 빈칸을 접근할 때는 항상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정보가 이거다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문제를 읽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읽는 것은 달라요. 보기부터 읽고 다 읽어보고 올라가서 빈칸을 맞춰본다.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읽었던 내용을 우리 머리에서 언어를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하냐면 공통적인 것들을 가지고 개념으로 이 의미를 집어넣기 때문에 내가 봤던 정보인데 여기 나오지 않는 공통의 개념이 있다면 그게 나왔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꼼꼼하게 내가 먼저 뭘 봐야 되는지 빈칸부터 읽고 그 다음에 그 빈칸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밑줄 치면서 보기에서 똑같은 내용을 찾아주시는 것, 그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문제에 있어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풀었던 연결사 같은 거, 대명사, 지시어 같은 거를 철저히 좀 배제하는 모습이 보였죠. 물론 2점짜리에는 댐이라고 하는 대명사 가지고 좀 나타내주긴 했지만 3점 문항에서는 그런 게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럴 때는 제가 붕어빵 전략이라고 해서 소재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을 해설 강의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 같은 경우도 명시적인 단서가 좀 약해요. 보통은 우리가 들어가는 문장이 however이나 instead 같은 게 있었는데 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본문 안에서 내가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될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 이것도 돼지 콧구멍이라고 선생님도 올려놨어요. 그것도 잘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듣기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푼다. 그것도 괜찮은데 일단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과거에 듣기 평가 오답률 중에 듣기 평가가 9번이 1등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일치불일치 문제가 답이 1번이나 2번이 돼버리면 여러분이 들으면서 돌아올 때 3번, 4번, 5번이 지금 스피커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 평가할 때는 듣기를 하시고 16번하고 17번 풀 때 2번 풀 거를 한 번으로 축소하셔서 그때 확보한 2분을 차라리 독해에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해를 하실 때 여러분이 아무리 실용문을 빨리 푼다고 하더라도 실용문도 그냥 시간을 줬을 때 푸는 것과 듣기 하면서 푸는 것과 별다른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에 쫓겨가지고 내가 득점을 많이 하겠다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정확도를 높이겠다 이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이 지문에 이만큼 썼는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시간 관리가 너무 고민이에요 하는 친구들은 정독이 안 되기 때문에 속독이 안 돼요. 정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읽어 제끼니까 머릿속에서 소설이 나오는 거죠. 단어 가지고 막 유추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단어 가지고 유추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선으로 한정을 해줘야 되냐면 이 단어의 반대말은 요 단어인데 요게 나왔네. 두 개의 관계는 이 정도구나. 이 정도까지만 예측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설을 쓰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독해를 하는 연습은 하루에 3지문 정도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EBS 영어 독해 연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3지문 정도를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리고 영어 독해 연습 같은 경우는 좀 더 추상적인 지문이 많을 거니까 그러한 영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매일매일 3지문 자체가 어려워 보이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막 힘들어 보이고 이렇진 않잖아요. 할만 하잖아요. 아침 먹고 하나 풀고 점심 먹고 하나 읽고 저녁 먹고 하나 읽으면 3개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적해 가면 지문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개도를 작성해 본다거나 하는 게 되게 체화가 빨리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읽는 것 위에 여러분들이 빠른 진행을 위한 속독을 해야 정확하고 빠르게 한 번에 읽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읽는 방법만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게 돼서 수능 날에도 그 습관이 그대로 나와서 안타깝게 또 틀려요. 그런 친구들이 집에서 시간 많이 주고 읽으라 그러면 다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산모가 끝나고 난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3개씩 독해를 할 것. 그리고 독해를 했을 때 지문 속에 내가 모르는 단어, 그 다음에 첫 문장부터 세 번째 줄까지 해석이 좀 안 되는 지문, 이런 걸 기준으로 잡아서 지문 선정한 다음에 읽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르는 어휘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휘 같은 수첩을 하나 딱 마련한 다음에 모르는 단어는 그때그때 여기다가 단어,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예문, 단어, 의미, 예문 이렇게 적어서 모아두세요. 그럼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만 모은 여러분만의 단어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를 구모 이후에는 수능까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럼 구모 전까지는 이걸 채우는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능장까지 외울 수 있는 단어에 대한 고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최근 들어 학생들이 이제 영어에 대해서 절대평가라고 해서 너무 공부를 안 하는데 여러분 2개 등급만 1등급 받아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최저 등급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 정말로 도움이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먼저 선방을 여러분 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등급을 딱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탐구 과목에서 하나 1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세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제일 빨리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 역시 영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함께 하면 되니까 다 함께 한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산모가 끝나고 이제 4월달, 5월달 끝나면 6월 첫째 주에 평가원 이제 모의고사가 나오죠. 그래서 평가원 6모를 볼 때는 이와 같은 3월달에 느꼈던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이 정리가 딱 되어서 보완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 되게끔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선생님 질문 게시판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 빠이.